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더위를 시공간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네. 비가 와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기상청도 답변하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평균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 아니면 정말 길어봐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이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상청 예보를 보고 왔는데요. 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온도가 30도를 넘는 곳은 이제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부지방은 최근에는 약간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요. 중부지방보다. 근데 다음 주가 아마 절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게 갈수록 점점 평균이라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마 기상청이 이제 매번 이렇게 좋은 컴퓨터 쓰고 그다음에 네. 좋은 모델 써도 계속 예보가 틀리는 게 아마 이제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여름이라고 하면 6월 중하순에 이렇게 장마가 시작돼서 네. 한 달 정도 이어지다가 그 장마 끝나고 그럼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잠깐 이제 반짝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아주 더웠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이었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패턴 이런 게 이제 더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그런 수단이라든지 제도 이런 정책적인 요인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약한 쪽에 점점 몰아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좀 더위를 시공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더위를 시공간으로 나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메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온실가스에도 수명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탄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비교적 짧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보면 이게 수십 년에서 길면 수백 년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100년 남짓 그리고 이제 F가스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불 속의 화합물이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는 막 1000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배출되면 1000년 동안 계속 대기에 머물면서 계속 지구 온도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미세먼지랑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몇 년 전부터 겨울 되면요 노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출을 줄이면 금방 이제 개선이 된다. 이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기후변화라는 건 온실가스 수명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출을 줄여간다 해도 이게 진짜 0까지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쌓여서 이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살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요즘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로 더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기사를 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0몇 몇 도 더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건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실제로 많이 더워진 겁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0점 몇 도 덥다라고 하니까 되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도 사실 되게 큰 수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년이라고 할 때 그 평년이라는 게 이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최근 30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그 평년보다라고 할 때 그 평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30년치 평균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막자, 2도를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평년 최근 30년보다
뭐 0. 몇 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제 온도차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일교차 우리 환절기 때 보면 하루에도 막 10도 이상씩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숫자에 익숙하다가 0. 몇 도 얘기하니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세대 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그러니까 70년에서 79년 그 10년 동안 그러면 여름이 10번을 나겠죠. 그 여름을 10번 나는 동안 폭염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그 날이 며칠이나 있었나 봤더니 58일이었어요. 이거를 10년으로 나누면 일주일에 아까 1년에 한 뭐 5.8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반짝 더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대에 오면 그 폭염일수가 126일로 됩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밤에 더운 거에 대표적인 게 열대야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기후변화가 낮보다는 원래 밤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열대야일수도 보면 70년대에는 그 47일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무려 177일로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1년에 보름 이상 열대야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로 더웠나?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요. 근데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린 세대는 과연 어떤 여름을 보내게 될까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마침 이제 찾아보다가 벨기에 한 연구진이 1960년생과 2020년의 극단기후 노출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 박사님한테 이제 그 국가별로 상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걸 봤더니 2020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죠. 이 3살 아이가 평생 동안 겪을 그 폭염의 횟수가 이제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12.3배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별로 쭉 순위를 매겨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위에서 5번째. 위에서 5번째요? 네, 순위가 되게 높죠.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지부티 뭐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요. 그렇죠. 약간 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좀 소득 수준이 좀 낮고 약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그럼 우리랑 제일 순위가 비슷한 나라 어딜까 봤더니 터키. 근데 터키도 25위.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유독 순위가 그러니까 세대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까? 이거에 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기존에도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다. 이런 거는 뭐 기존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 노출되는 기간도 늘어나서 이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걸 살펴봤는데 그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더위는 어떤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엔 이제 시간 축을 고정해 놓고 공간에 따라서 더위의 강도가 달라지는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후배들이 기상청 관측 차량을 타고서요. 서울의 4개 자치구, 그러니까 마포, 송파, 송동, 용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기온이랑 체감 온도 그리고 노면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데나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먼저 사전에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위성 사진을 일단 보면서 되게 가까이 있는 곳인데도 한쪽은 녹지가 많아서 막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곳, 또 한쪽은 이렇게 거의 가로수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들을 이제 골랐어요. 이 가운데서 차이가 좀 극적인 곳 하나 말씀드리면 송파구였는데 이곳에 이제 저희가 찾아간 그 두 동네는 사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한쪽은 2,6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 단지고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보면 마치 위성에서 보면 숲이 막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꼭꼭 꽂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편 이쪽은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은 굉장히 좁고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예 뭐 나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 두 지역의 평균 기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 녹지가 잘 조성된 곳은 31도 그리고 그 옆 동네는 32.18도로 1.18도 차이가 났고요. 체감 온도도 0.63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도 측정을 했는데 그 노면에 가까운 대기 온도가 2.8도 뭐 이렇게까지도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나머지 세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뭔가 대장주다 하는 좀 약간 조금 비싼 동네 소위 말해서 그런 곳은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좀 집값이 저렴한 이런 곳은 1도가량 더 더웠습니다. 이건 좀 왠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혹시 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더운 바람이 또 찬바람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시차가 반영돼서 이게 좀 편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차가 있거나. 그런 영향 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이제 같이 측정한 기상청 쪽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기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대기 온도가 저희가 측정한 시간이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에 이렇게 대기 온도가 막 1도 막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송파구 그 두 동네도 각각 기상청의 AWS라고 하는 관측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각각 측정한 그 시각에 온도 차이가 0.1도밖에 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철에는 워낙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 하루를 통으로 놓고 봐도. 그래서 이제 뭐 한낮 최고 기온이 이제 1도 정도 떨어지려면 진짜 빠르면 1시간, 길면 뭐 5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녹지 인프라가 좀 영향을 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은 예나 지금이나 뭐 이쪽 동네나 저쪽 동네에 똑같이 내리쬐지만 여러 사회적 요인 때문에 온도 격차 그러니까 더위를 다르게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가 기후변화 책임이 가장 적은 쪽으로 집중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세대별 더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태까지 온실가스 배출한 건 어른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아직 배출한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뭔가 우리가 감축을 어쨌든 해나갈 테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텐데 피해는 더 많이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봐도 부유한 곳이 좀 더 시원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 그 우리나라고 통계청 이런 조사를 보면 그 이제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곳은 연료비를 한 5만 6천 원 정도 썼는데 이제 5분위 가구 정도 되면 10만 6천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변화를 해결하자 혹은 뭐 더위에 적응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는 뭔가 누가 그러니까 누가 배출을 많이 하고 누가 더 피해를 입는가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2831님께서 윤지로 기자님의 기후위기 증거를 구체적인 기상자료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심화 등 기후위기 함께 극복해봐요. 이런 문자를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